가족들을 위해 당당히 앞치마를 두른 아빠들의 좌충우돌 요리교실부터 지역 농산물로 만드는 사찰 요리까지 사랑과 건강이 듬뿍 담긴 맛있는 요리교실을 소개합니다. 강원대학교 클래식 기타 동아리인 강크련이 창단 40주년을 맞아 동아리 선후배가 함께 연주하는 특별한 공연을 마련했습니다. 강크련의 40번째 생일 연주회. 감미로운 음악이 흐르는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원주 역사박물관에서 고 지학순 주교 선종 25주기를 추모하는 기획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정의를 실천해온 고인의 삶을 되새겨봤습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11월 26일 월요일 생방송 강원 365입니다. 지난 주말 올겨울 처음으로 강원도 내 스키장이 개장을 했습니다. 포근한 날씨로 인해 지난해보다 일주일가량 늦었지만 반가운 눈 소식 덕분일까요? 10,000명이 넘는 스키어들이 스키장을 찾아 스릴 넘치는 강원도의 겨울을 만끽했다고 하는데요. 바야흐로 스키의 계절 겨울입니다. 올겨울엔 눈과 얼음의 고장 강원도에서 더 많은 이들이 은빛 추억을 만들 수 있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오늘 소식 전하기 위해서 박경윤 리포터가 함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생방송 강원 365 똑소리 나는 똑순이 리포터 박경윤입니다. 저번 주에 이 원주 지역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첫눈이 내렸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실제로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꽤나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생방송 강원 365도요. 첫눈만큼이나 반가운 소식들로 꽉꽉 메워졌거든요. 끝까지 함께 하시죠. 네, 오늘의 첫 소식은 경윤 씨가 바로 전달해 주시죠. 네, 일단은요. 우리 명수 씨 얼굴만큼이나 요리도 잘하나요? 어머, 사실 경윤 씨도 아시겠지만 제가 먹는 건 자신이 있어요. 그런데 요리는 사실 조금 자신은 없는데 제가 어제 바로 꼬막 비빔밥이 너무 먹고 싶어서 직접 꼬막을 사서 삶아서 먹어봤는데 입에서 뻘이 씹히더라고요. 못한다는 얘기네요. 네, 얼굴이랑은 상당히 반전인 요리 실력을 가지고 있네요. 네. 제가 왜 여쭤봤냐면요, 우리 반전의 이 요리 실력을 자랑하는 분들을 제가 만나고 왔습니다. 누굴까요? 이 가족을 위해서요. 따뜻한 한 끼를 위해서 이 요리의 도전장을 내민 분들을 만나고 왔거든요. 어떤 소식인지 지금 바로 만나러 가보실게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요, 이 먹는 즐거움만큼이나 만드는 즐거움도 있는 음식의 세계로 우리 여러분들을 안내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셰프만 요리하라는 법 있나요? No, 아닙니다. 우리 아빠들이요, 요리사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건강한 밥상, 이 사찰 음식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초대하려고 하거든요.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가시죠. 엘리베이터 올라갑니다. 말투가 엘리베이터 소녀 같죠? 안내양이군요. 자, 그동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식도락의 즐거움만 누렸다면 이제는 만드는 즐거움이 대세되겠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당당하게 앞치마를 두른 요리 초보 아빠들부터 건강 밥상을 위한 엄마들의 사찰 요리 도전기까지 지금 바로 만나봅니다. 진짜 기대되네요. 저도 잘 보고 배워야겠어요. 오늘 많은 분들 집중해주세요. 네. 여러분, 요즘 이 TV 프로그램 보면은요, 남자 셰프분들 뚝딱뚝딱 요리 만들어내는 거 너무 멋있지 않나요? 자, 이런 셰프분들만 요리하라는 법 없습니다. 우리 아빠들이요, 이 셰프분들에게 딱 도전장을 내밀었다고 하거든요. 가족을 위해서 이곳에 총출동한 우리 아빠분들 나와 주세요! 오늘 아빠들이 총출동한 곳은 영월군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아버지 요리 교실이 열렸는데요. 정말 많이들 모이셨어요. 요즘 요리에 관심 있는 남성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생신상을 차릴 수도 있고, 또 손님 초대 요리로 해서 차릴 수도 있고, 또 귀여운 자제분들이나 아니면 손자 손녀를 위한 메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전에 앞서서 일단 요리 고수의 시범이 펼쳐지는데요. 우리 아버님들 표정 보세요. 세상 진지하시죠? 진지하시네요. 야, 우리 아버지 지금 복장만 딱 보면은요, 그 TV 속에 나오는 그 셰프님들 못지않게 너무 멋있습니다. 여기 요리 교실에 참가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늘 항시 그 매스컴을 보게 되면은 그 셰프들이 좀 부러웠고요.
그다음에 또 뭔가 이렇게 가족끼리 모이실 때 그래도 맛있는 요리를 한번 해주고 싶었고. 요리가 그 쉬운 게 아니네요. 그래서 더 그 집에서 이렇게 참 요리를 해서 챙겨주는 사람들 노고를 또 수고를 참 다시 한번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시범이 끝나고요. 아빠들의 요리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아버님들이 할 요리는요. 간단하면서도 요긴하게 그러면서도 분위기를 살릴 수 있는 저택트 레시피 되겠습니다. 난생 처음 잡아보는 주방칼이 어색하기는 하지만은요. 요리에 대한 호기심 때문인지 열심히 아주 잘 따라하시더라고요. 여보, 그동안 내가 직장 다니는 핑계로 당신한테 많이 소홀했는데 이 아버지 요리학교에 와서 오늘 마파두부 만들고 있는데 이번 주에 당신한테 내가 마파두부 맛있게 요리해서 선물할게. 여보 사랑해. 오늘 여기서 내가 요거 배우고 있거든. 맥주구이 요거 맛있게 해가지고 다음에 당신이 내 곁에 왔을 때 요거 맛있게 해가지고 한번 맛을 보여줄게. 사랑해. 사랑이 넘치세요.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고 혼자 계시는데 제가 맛있는 요리 배워서 맛있게 대접해 드릴 테니까 이거 드시고 힘내세요.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저마다 요리를 배우는 이유는 다르지만요. 요리에 대한 열정만큼은 모두가 같습니다. 아빠들이 사랑으로 만든 요리 구경 좀 해볼까요? 보들보들 한상 차림으로 좋은 마파두부에 부드럽고 고소한 요거트 크림새우, 달콤 짭짤한 맥주구이까지 너무 맛있게 보이죠? 저기는 제가 있어야 할 곳이네요. 부러우시죠? 진짜 맛있더라고요. 맛있어 보여요. 또 빼놓을 수가 없죠. 이거는 거짓말이네. 이거 우리 선생님이 해주신 거 아니에요? 야, 진짜 너무너무 맛있어요. 너무 얼마나 집에 맛있길래요. 가가지고 진짜 100점 만점 우리 아버님들 될 것 같아요. 실력은 아니었어요. 아니, 우리 아버님들 오늘 행복하셨습니까? 네. 좋으셨어요? 이럴 때는 박수가 나와야죠. 네. 고령화 시대를 맞아서 남성분들도 요리를 또 많이 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저희 영월군에서도 이런 요리 교육을 많이 해달라는 요구도 있었고요. 또 뭐 건강을 위해서 남성분들도 직접 요리하는 게 요즘 시대의 그 트렌드라서 저희가 이런 그 아버지 요리 교실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여보, 얘들아! 내가 맛있는 요리 해줄게. 자, 여러분 이번에는요. 이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이용해서 건강한 밥상을 만드는 분들을 만나러 가보려고 합니다. 이 건강한 밥상 하면은요. 사찰 요리를 빼놓고 말하면 안 되겠잖아요. 자, 이 건강도 잡고요. 맛있는 맛도 잡은 이 사찰 요리 이야기를 만나러 가보시죠. 현대인의 건강식으로 떠오르고 있는 사찰 요리. 하지만 사찰 요리라고 하면 왠지 어렵고 복잡할 것 같다고요? 오늘 그 편견 확실하게 세 가지 깨드릴게요. 음식을 오늘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음식이 두부 밤조림, 그다음에 현미 땅콩죽, 그리고 표고버섯 강정 이렇게 세 가지 음식을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현미 땅콩죽을 먼저 하겠습니다. 이제 거기 레시피상에는 뭐 2시간 이상 불려라 했는데 사실 2시간 불려서는 잘 안 퍼지죠. 그래서 24시간 오늘 하실 거면 그냥 하루 전날 불려주시면 되겠어요. 먼저 시범이 이어지는데요. 사찰 음식은 식재료의 성질을 잘 파악해서 자연 그대로의 맛을 살리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또 무엇보다 스님들이 수행을 잘할 수 있도록 마늘과 파, 부추 등 오신채를 삼가고요. 식재료의 뿌리에서 껍질까지 버리는 거 없이 모두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네요. 네. 자, 이렇게 완성된 사찰 요리 눈으로 한번 맛볼까요? 너무 예쁜데요? 그렇죠? 네. 그리고 맛까지 있대요. 거기다 건강까지 좋고요. 그럼요. 최고네요. 오신채와 육식을 제외해서 어떤 몸에서 근기 이렇게 뭐 열이 나거나 이제 어떤 다른 생각이 들지 않게 건강하게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음식이고 제철에 나는 식재료를 사용하다 보니 이제 제철 식재료 싱싱함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리법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간단해서 일반 가정에서도 건강하게 해 드실 수 있는 음식입니다. 저희가 이제 영월에서는 산나물이라든가 더덕, 콩 이런 게 너무 많이 나오는데 그걸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저희가 사찰 음식에 응용하면 어떻게 될까 싶어서 저희 이렇게 해서 배우게 됐습니다. 복잡한 요리 아닙니다. 어려운 요리
아닙니다. 쉽고 간편하지만 우리 땅에서 나는 신토불이 우리 농산물로 만드니 건강에도 좋고요. 싱싱한 식재료와 건강한 조리법, 잠수행의 마음까지 엿볼 수 있어 만드는 이도 맛보는 이도 행복한 사찰 요리랍니다. 네, 어렵지도 않으면서 쉽게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저도 한번 배워보고 싶네요. 다음에 기회 되면 꼭 한번 배워보세요. 그러니까요. 음식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에서는 절에서 하는 음식은 무엇인가 색다른가 하고 이렇게 의아했었는데요. 사실은 와보니까 우리 일반의 이제 주변에 가까이 있는 채소라든가 곡식이라든가 이걸 가지고 음식을 해서 해먹는 그 자체를 배우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좋은 것 같아요. 흥미로워요. 새로운 걸 배우니까요. 너무 집에서 평상시에는 안 하던 걸 하니까 너무 흥미롭고 집에 가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표고버섯 감정입니다. 두부 밤조림입니다. 현미 땅콩집입니다. 완성된 사찰 음식 어떠세요? 근사하죠? 보기보다 더 쫄깃한 표고버섯 강정과 담백함의 끝판왕 두부 밤조림까지. 새로운 맛과 조리법에 우리 주부님들이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사실 어떤 맛인지 가늠이 안 돼서 또 저거를 꼭 한번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눈으로 한번 맛보세요. 사찰 음식, 우리 음식이 최고야! 새로운 것에 도전할 의욕이 없다면 늙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새로운 것 바로 요리에 도전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이번 주말에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요, 맛 좋은 레시피 하나 챙기셔서 좋은 요리 만들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시작부터 뭐 고문이 따로 없습니다. 우리 아빠들이 만든 마파두부, 그리고 요거트 크림 새우였죠. 그리고 또 맥주구이까지. 사실 요리 이름만 들었을 때는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네. 우리 아빠들이 곧잘 따라 하시더라고요. 네, 우리 아버님께서 이 집에 가가지고 꼭 만들어주리라 카메라에 대고 약속을 하셨는데 맞아요, 과연 맞아요. 이 약속을 지키셨을까 일단 궁금하고요. 네, 제가 네. 처음 딱 먹어봤는데 진짜 처음 요리를 했다고는 믿어지지가 않을 만큼 너무나 훌륭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저도 아까 카메라에 대고 약속하신 거 다 봤거든요. 네. 이번 주말에 맛있게 만들어 주신다면 아마 가족들의 넘치는 사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사찰 음식 같은 경우에는요. 맞아요. 저도 사실 관심이 있어서요. 워낙 건강에 좋다라고 소문이 나 있으니까 기회 되면은요. 우리 한번 같이 배우러 가봐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네. 어렵지도 않으면서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음식이었잖아요. 나중에 시간 되면 정식으로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종교적인 것을 떠나서 내가 정말 정성을 들여서 건강하게 한 끼 먹고 싶다면 도전해볼 수 있는 음식이 바로 사찰 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잘 만나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경윤 씨는요, 대학 시절에 동아리 활동 같은 거 해보셨나요? 동아리 활동 해봤죠. 제가 이 동아리 활동 때문에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방송반 활동했었어요. 아, 그래요? 네. 다들 이 대학 시절에 클럽 혹은 동아리 활동했던 추억 하나쯤은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번에 춘천의 강원대학교에서 한 동아리가요, 아주 특별한 연주회를 펼쳤다고 합니다. 네. 강원대학교 클래식 기타 연구회라는 동아리인데요. 창단 매년 1기부터 현재 1학년인 41기까지 모두 한 무대에 서서 연주회를 펼쳤다고 합니다. 선후배가 교감하는 그 무대 함께 만나보시죠. 캠퍼스를 누리던 그 시절이 기억나십니까?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던 20대, 꿈과 낭만으로 가득 찼던 시간들. 지금 그 시절의 낭만을 다시 전해드립니다. 영원한 청춘인 선배와 한창 청춘인 후배가 함께 연주하는 기타 선율. 40년 세월을 초월해서 뭉친 캠퍼스 감성. 강원대학교 클래식 기타 음악연구회 무대입니다. 다채로운 문화 공연이 열리는 춘천의 백령 아트센터. 오늘은 이곳에서 강원대학교 클래식 기타 음악연구회, 일명 강크련의 정기 공연이 준비 중이다. 특히 올해 공연은 아주 특별하다는데. 저희가 이제 매년 한 번씩 이제 그 정기 연주를 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40년 만에 한 번 하는 굉장히 큰 행사로, 그래서 이제 그 재학생으로부터 해서 우리 졸업생의 한 60세 이상까지 참여하는 굉장히 그 한 40명이 참여하는 굉장히 뜻깊은 그 연주회가 되고요. 특별히 또한 그 가족들 일부 참여해서 하는
그런 연주회가 돼서 굉장히 더 의미가 있는 그 연주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후배님이 좀 이제 자녀보다 나이가 더 어릴 수 있겠어요? 우리 그 딸내미 같은 성적이죠. 예. 굉장히 떨리고요. 사실 무대에 오르는 것만으로도 떨리는데 선배님들도 보고 계신다고 하면 정말 굉장히 약간 부담이 되는 그런 무대이긴 한데 열심히 하려고요. 강크련에서 막내 기수인 41기 1학년들에겐 오늘 연주회가 첫 무대. 막내들 잘하라고 어머 선배가 특별 서비스까지 해준다. 후배들 좋겠네. 클래식 기타는 손톱으로 연주를 하기 때문에 적당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손톱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좋은 소리를 내기 위해 받습니다. 손톱 정리를 잘해서 그런지 소리도 깨끗하네요. 가장 먼저 리허설을 시작하는 41기 1학년들. 살짝 긴장한 것처럼 보이는 이들의 모습은 모든 선배들이 처음에 다 겪었던 모습이겠죠. 제가 이제 1학년 때부터 열심히 했던 동아리니까 약간 졸업하기 전에 해보고 싶었던 곡이 있어서 이제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후배들이랑 선배들이랑 같이 해가지고 재밌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하면서 보니까 후배들이 되게 잘하고 있어가지고 약간 마음이 놓인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졸업하고도 약간 편하게 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아요. 신입생들이 무대에서 리허설을 하는 동안 대기실의 졸업생들도 손가락을 푸느라 바쁘다. 와, 이게 바로 대선배의 클래스. 이분들이야말로 동아리의 살아있는 역사라고. 갈 수가 있어요. 울렁거리니까. 78년도에 창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악보도 제대로 없어가지고 서울 가서 악보를 배우고 그렇게 연습을 하고 했었습니다. 1978년 공식 창단한 강원대학교 클래식 기타 동아리 강크련. 40년이라는 오랜 전통을 이어오는 동안 회원들의 추억은 학교의 역사가 되고 시대의 역사가 됐다. 졸업 후 저마다의 길을 가던 동문들에게 오늘은 대학 시절로 돌아가는 특별한 기회. 일단 클래식 음악이다 보니까 좀 그 곡이 완성되기까지는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이제 포기하고 중간에. 그래서 합주단원으로 끝까지 남기가 쉽지는 않아요. 오늘은 기타 연주회 아닌가요? 뜻밖의 대기실에서 들려오는 바이올린 소리. 저기 오늘 공연자 맞는 거죠? 오비합주단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속해 있으셔갖고 그래가지고 저를 게스트로 넣으셨어요. 어머니랑 아버지가 기타 동아리에서 만나셔가지고 지금 제가 이렇게 됐어요. 강크련 활동 덕분에 탄생한 음악 가족. 부모님이 모두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서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음악의 길을 걷게 됐다고. 가족 합주단 너무 보기 좋네요. 나 제발. 소규모로 축소가 되긴 했지만 좀 원대한 목표가 있었는데 그래도 저희가 이제 같이 음악하는 걸 워낙 좋아해서 아이들도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또 저희가 시킨 게 아니고요.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각자 알아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챔버를 만드는 게 목표였는데 그 꿈은 못 이루고 같이 음악을 할 수 있는 정도로 만족하기로 했습니다. 너무 즐겁습니다. 대기실에서 연습 중인 또 다른 음악 가족. 강크련 출신 어머니 덕분에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기타를 잡은 아들은 아예 클래식 기타를 전공으로 명문예술고등학교에까지 진학하게 됐다. 전문가 수준의 놀라운 연주 실력. 놀랍게도 아직 16살이라는데. 오늘 연주회 어떻게 참여하게 되신 거예요? 저희 엄마가 강원대학교 클래식 기타 동아리를 나오셔가지고 어머니 통해가지고 그렇게 연주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동아리를 되게 오랫동안 몸담고 있으면서 아이들 중에 제가 아이가 4명이잖아요. 4명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녀석만이라도 기타를 좀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다 시켜봤는데 그 중에 셋째가 그것에 좀 재능을 보이기도 했고 아들이 제 덕분인 건지 제가 아들 덕분인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악기가 생겼다는 것, 그 공통의 관심사를 갖게 됐다는 것, 그게 굉장히 큰 기쁨인 것 같아요. 강크련 사랑해요. 각자 따로 연습하는 시간은 여기까지. 지금부터는 오비와 YB가 모두 함께 연습을 시작한다. 돋보기를 쓰고 머리숱을 정돈하고 20대 때와는 외모가 많이 변했지만 기타를 향한 열정만큼은 모두 재학 시절 그대로. 전 기수의 합주곡은 어떤 곡일까?
그 집시의 삶에 대한 그런 의미를 담은 것인데요. 뭐 세상 살다 보면 집시처럼 저희도 떠도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을까. 예,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면에서는 집시의 삶과 같지 않을까 이런 의미를 담고 저희가 한번 카르멘의 그런 주제를 같이 함께 하고자 그 곡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공연 시간이 다가오자 하나둘 찾아오는 관객들. 오랜만에 만난 동문이 어찌나 반가운지 어느새 공연장은 동창회가 됐다. 10수년 만에 만나도 어제 본 것처럼 격이 없는 분위기. 멀리서 왔습니다. 전남. 저는 동해시에서 왔고요. 서울에서. 왔습니다. 경수가 정범아 파이팅! 강크련 파이팅! 자, 여러분 할 말은 많으시겠지만 그만 자리에 앉아주세요. 곧 공연이 시작되거든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강원대학교 클래식 기타 음악연구회 창단 40주년 기념 연주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풋풋한 41기 막내들의 무대. 대선배님들 앞에서 긴장되고 두근거리는 첫 공연. 모두가 공감하는 이 떨림은 앞으로 강크련의 미래를 계속 이어갈 울림이기도 하다. 피아졸라의 윈디라는 곡입니다. 네, 이 곡은 졸업하기 전에 꼭 연주를 해보고 싶다는 김재원 회원의 바람으로 시작된 팀입니다. 이어지는 재학생들의 공연. 선배들의 발자취를 따라 걸으며 능숙하게 후배들을 이끌어가는 에너지가 느껴진다. 후배들의 롤모델이 되기도 하는 선배. 졸업 후 동기끼리 클래식 기타 듀오를 결성해 전문 연주 그룹으로 활동하는 선배도 있다. 13기 임석현, 최동명 회원으로 구성된 예림 기타 듀오. 마음이 맞는 파트너를 만나게 된 것, 기타를 평생의 길로 삼게 된 것. 두 사람에게 강크련은 인생의 전환점이 된다. 클래식 기타는 서양 악기지만 국악기 못지않게 한민족의 얼을 잘 담아내기도 한다. 장고, 징, 박 이런 여러 소리들이 아마 그 연주 중에 나왔을 거예요. 기타 한 대로 다른 악기랑 다르게 이렇게 다양성 있는 악기 소리도 낼 수 있고 굉장히 그러니까 이렇게 멋진 악기라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번 공연의 피날레인 카르멘 환상곡. 부터 18학번까지 전 기수가 함께 합주하는 이 무대를 위해 재학생과 졸업생들은 여러 달 동안 어렵게 시간을 내고 연습해왔다. 이 순간 공존하는 40년의 세월, 40번의 청춘. 서로 조화를 이루는 기타 소리처럼 강크련이란 동아리를 통해 모든 세대가 교감하고 있다. 서로 다를 것만 같았던 세대들이 같은 청춘을 만끽하고 있다. 저도 사실 강클련 멤버거든요. 지금 와서 왔는데 과거로 추억 여행을 갈 수 있어서 너무 기뻤고요. 즐겁게 진짜 힐링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강클련 발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당연히 이 동아리에 뼈를 묻어야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대학교 2학년 때 이 동아리가 만들어졌는데 정말 그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도 많이 하시고 또 학생들을 정서라든지 학교의 큰 영광입니다. 이런 좋은 문화활동 동아리가 이렇게 선배들부터 해서 또 특히 지도 교수님이 워낙 애착을 갖고 하시니까 정말 경사스러운 일이고 이런 훌륭한 문화 동아리들이 좀 많아서 대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도 큰 공헌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6개의 줄로 세대를 뛰어넘어 공명하는 동아리. 강크련의 아름다운 합주가 앞으로도 오래오래 이어지길 바랍니다. 강원대학교 클래식 기타 음악연구회 강크련은 그동안 여느 대학교 동아리처럼 재학생 위주로 활동을 하다가 지난 2015년에 정식으로 오비합주단을 창단해 활동 중이라고 하네요. 네, 졸업 후에도 이렇게 꾸준히 동아리 활동을 이어오는 걸 보니까는요,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특히 기억에 남는 게 이렇게 CC를 하다가 결혼 후에도 이렇게 음악 가족이 이룬 모습 있잖아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클래식 기타 합주가 호흡이 중요해서일까요? 맞아요. 아무래도 이 강크련 안에는요, CC가 그렇게 많다고 하고요. 결혼까지 이어진 커플도 많다고 해요.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자녀까지 모두 강크련 회원인 가족들도 있다고 하네요. 이 클래식 기타에 대한 열정으로 세대가 함께 교감하는 강원대학교 동아리 강크련. 앞으로요, 50주년은 물론 100주년까지도 모두 함께 교감하는 멋진 연주회 만들어주시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40분 지나고 있습니다. 요즘 동네 골목길의 변신은 그야말로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특히 알고 있는 이 골목길 중에 하나가요. 경주의 이 황리단길이라는 길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 젊은 창업가분들이 임대료가 저렴한 곳이 없을까 해가지고 몰려든 길인데 굉장히 개성 넘치는 길로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렇게 청년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이 도시가 멋지게 변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 도시가 비단 경주의 황리단길만은 아니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또 한 군데가 더 있는데요. 바로 순천의 옥리단길도 그중 하나라고 합니다. 굉장히 특색 있는 가게들이 몰려 있어서 유명 관광도시일 만큼 정말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골목길 여행 함께 가보시죠. 익숙해서 소중한지 몰랐던 우리 동네 골목에 숨을 불어넣는다. 순천의 한 동네. 푸른색 풀들이 반겨주고 작은 시냇물이 흐르는 이곳. 요즘 이 골목에 재밌는 가게들이 하나 둘씩 생겨나고 있다고 해서 제가 한번 찾아가 봤는데요. 그냥 동네, 시골 동네 이런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카페도 되게 많이 생기고 천 옥리단길 해가지고 뜨는 핫플레이스라고 하더라고요. 골목길이 핫플레이스라니 궁금한 마음에 한번 가보게 됐습니다. 번화가라기보단 조용한 주택으로 둘러싸여진 곳이었죠. 안녕. 옥천 뒤에 있는 골목길인데 이런 분위기, 담장이 있는 집들도 굉장히 많고요. 담장이 덩쿨까지 있는 집까지 있네요. 친할머니 집이 광주에 있는데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 생각도 나고 굉장히 좋습니다. 아늑하네요. 드디어 다다른 골목길 끝. 그 앞에 나가보니 독특한 간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맛집인가 봐요. 줄지어서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SNS에선 이미 순천 맛집으로 유명한 식당일 정도. 웨이팅은 기본이라고 하네요. 제가 이 동네를 알게 된 거는 이제 그 반대편 이제 식당의 단골로 이렇게 지내다가 동네가 너무 이뻤었어요. 도시에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항상 그 빌딩 숲에 이렇게 갇혀서 살다가 근데 이 동네만 오면 이상하게 하늘도 굉장히 잘 보이고 이제 앞에 강도 흐르고 그래서 너무 매력적이게 좀 다가와서 이쪽 장소를 좀 택하게 됐습니다. 준양 씨는 이 골목에 처음으로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때 당시 모습은 어땠을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죠. 제가 카페 차릴 때 굉장히 신기했어요. 동네 어르신들이 계속 오셔가지고 여기서 뭐 하려고 하냐, 여기서 뭐 장사가 된다고 하냐. 이제 보통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죠. 걱정을 굉장히 많이도 해주시고 여기가 아무래도 구도심에서도 어떻게 보면 완전 죽은 상권이기 때문에 주요 고객층이 젊은
사람들은 거의 없을 정도로,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환경이었죠.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젊은이들이 좋아할 만한 트렌디하고 맛 좋은 음식, 그리고 복고스러운 소품과 인테리어로 준양 씨의 가게는 저절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어요. 서울이나 이런 데 보면은 뭐 망원동이나 뭐 이런 동네들만 봐도 솔직히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와 주니까 이제 좋은 상권으로 보이는 건데, 뭔가 내가 잘하고 뭔가 손님들한테 뭔가 매력적인 부분을 보여준다고 하면 손님들은 뭐 어떤 환경이 돼도 찾아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식당을 나와보니 그 옆에 꽤 오래돼 보이는 미용실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냥 지나칠 수 없죠. 미용실이 있네요. 들어가 볼까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할머니 집 근처 시골 마을 풍경이 생각났어요. 집에 이 동네가 조용했어. 그래가지고 그냥 나도 나이가 먹었으니까 손님들이 다 나이 먹은 사람들만 오거든요. 그래 와갖고 조용히 이 동네가. 근데 이제 젊은이들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조금씩 나서져. 좀 나가지세요? 나서졌어. 지금 몇년 나가지. 그리고 나이 먹은 내가 혼자 앉아서 이렇게 좀 그렇더라. 터줏대감 반장님이시고. 내가 터줏대감은 터줏대감이지. 51년 차. 터줏대감님 이야기를 들으니 이곳이 더 궁금해집니다. 돌다리가 하나 있어서 한번 건너가 봤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작은 식당이 하나 있었습니다. 목재로 된 인테리어가 눈에 띄었는데요. 1930년대 후반에 자란 나무를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사장님네 부부는 미국에서 지내다가 순천으로 오시게 됐습니다. 음식 맛 하나만으로 이곳을 지키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인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순천 맛집으로 소문이 났다고 하네요. 우리 특유의 맛이 있으니까 그냥 그것만 믿고 그냥 약간 외지더라도 또 조용한 곳을 택했는데, 또 마침 옥천이 흐르고 우리가 이게 물 내려가는 걸 참 좋아하거든요. 우리가 왔을 때만 해도 저기 지금 준양 씨가 하고 있는 가게, 그 커피 가게 하나, 그리고 옆에 음식점, 미용실, 이 정도로 있었어요. 근데 저 준양 씨가 오면서 그 주변을 이렇게 젊은 청년들로 이 자리 잡아가고 하나 둘 새롭게 생기고, 그것들이 너무 좋아요. 우리도 도움을 참 많이 받고 젊은 친구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서로 좋고, 또 준양 씨한테 서로 도움이 될 만한 거 있으면 서로 소통하고, 그런 면에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좋다 이 말을 몇 번이나 하시던지 저도 반나절 있다 보니 마음이 이상하게 편안해지더라고요. 사람이 숨쉬고 있다는 걸 느껴요. 저는 살아있다는 거. 아주 소리는 나지 않지만 조용히 이렇게 사람들의 인간미 같은 거 내면에 숨어있는 거 정이 있게 살아있다고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또 생각하고. 어느덧 옥리단길 마지막 가게. 오래된 슈퍼마켓 옆에 옥천을 닮은 꽃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간만에 꽃도 고를 겸 구경하러 들어가 봤죠. 그냥 일반 꽃집을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냥 예약 주문만 받고 클래스할 정도로만 쓰려고 조용한 공간을 찾아서 왔는데, 밑에 내려가서 천에서도 사진 찍고, 저기 보면은 기와집 한옥에서도 사진 찍고 뭐 이러다 보면은 그냥 이 동네 거닐면서 사진 찍고 이런 것도 너무 즐겁고, 사실상 시내에서 만약에 한다고 치면 꽃다발을 들고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게 너무 편안하고 좋은 것 같아요. 하얀색 커튼이 눈에 띄는 가게 하나. 어딘가 했더니 네일샵이었어요. 이 골목이랑 어우러져서 이 느낌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제 샵이 뭐 예뻐서가 아니고 이 골목이랑 어우러지는 이 느낌? 받다 보시면 아세요. 여기가 여유로워서 좋다고. 사람들이 많이 안 돌아다니니까 부담스럽지 않게 이렇게 앉아서 시술을 받으시는 거죠. 참 희한하더라고요. 사장님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다 보니 신기할 만큼 서로 공통된 부분이 많다는 걸 알았죠.
어떻게 보면 저희 다 장사꾼이잖아요. 근데 돈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닌 그런 본인에 대한 일의 성취감? 이런 게 더 클 것 같아요. 같은 소비를 하러 오는 곳인데 이왕이면 더 예쁜 곳에서 더 좋은 기억을 남길 수 있는 곳으로. 이거는 모든 사장님들이 가지고 계신 생각 같아요. 자연이 주는 이 아름다운 풍경처럼 잔잔함 속에서 사장님들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 모습도 옥천과 닮아 있다고 해야 할까요? 솔직히 좀 천천히 가고 싶어 해요. 여기 분들도. 원래의 모습은 크게 변하지 않고 그 사이사이에 이렇게 작은 가게들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그런 데서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냥 있는 듯이 없는 듯이 이 동네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사람들이 한번 다녀가도 정말 기억에 남는 그런 동네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우러짐이라는 게 무엇인지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느끼게 됐습니다. 왠지 앞으로 계속 오게 될 것만 같은데요. 원주라고 하면 협동조합의 발상지이자 네. 1970년대 민주화 운동의 성지라고들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원주의 민주화 운동과 협동조합 운동 그 중심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계신데요. 이분을 빼놓고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천주교 원주교구 지학순 주교님이 계시죠. 맞습니다. 지금부터 반독재 유신에 맞서 민주화와 평화 인권 운동에 헌신하셨으며 항상 낮은 자세로 세상의 모든 생명을 아끼고 사랑하셨던 지학순 주교의 삶을 재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주 역사박물관에 아주 특별한 전시가 열렸다고 합니다. 어떤 전시인지 함께 가보시죠. 우리 시대 더불어 사는 세상의 가치와 뜻을 남긴 지학순 주교. 교육자이자 민주화와 평화 인권운동에 앞장선 지학순 주교의 삶과 사상을 재조명해봅니다. 원주시 역사박물관입니다. 이곳에서 지학순 주교 선종 25주기 추모 기획 전시회가 열렸는데요. 지학순 주교님은 우리가 빛이라는 걸로 항상 자기 표어를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빛이 되라. 그래서 네. 그 빛에서 이제 하나는 이제 성스러운 빛. 그다음에 신부가 되기 위한 그런 소명을 받은 이제 그런 조명을 받은 빛. 그다음에 이제 우리 참된 이제 사회 활동을 하던 그런 이제 참된 빛 이런 식으로 이제 빛을 나눠서 했는데 여기는 성스러운 빛입니다. 전시관 내에는 그의 생활 유품들과 선물, 그리고 사진과 문서 등이 전시돼 있었습니다. 이번 전시는 빛의 주제로 구성됐습니다. 전시를 통해 암울했던 시대의 어둠을 그리스도의 빛으로 밝히고자 했던 지학순 주교의 삶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주교님이 저걸 자주 끼고 계셨었어요. 평소 늘 지학순 주교가 지녔던 십자가와 미사 성구 등의 선물들. 영어로 저게 이제 라틴어로 이게 이제 저게 이제 성경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건데 저게 빛이 되라라는 뜻이래요. 빛이 되라. 예, 그래서 주교님은 이걸 자기 평생의 목표로 이제 삼으시고서 이제 주교 가 되신 거예요. 주교가 되면서 요거를 이제 자기 목표로 삼았었으니까. 지학순 주교는 지난 1965년 천주교 원주교구 초대 교구장으로 취임한 이후 가난하고 어려웠던 지역사회를 위해 먼저 인재교육에 힘썼는데요. 또한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위해 서로 돕고 나누며 함께 살 수 있도록 신용협동조합 운동을 도입했죠. 이뿐만 아니라 광산촌에는 노동상담소를 만들었고 농촌에는 소와 양을 지원했으며 벽지 복원 사업을 이용해 아픈 사람들을 치료했는데요. 게다가 깨끗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 부정부패 추방에 앞장선 위대한 빛이었습니다.
원주 교구는 굉장히 가난한 교구였어요. 작고 가난한 교구.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농사 짓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 광부들, 70년대, 60년대 그 삼척, 도계, 뭐 이런 다 광산이고, 어부들, 다 살기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원주 교구에 이제 있어가지고 주교님이 자기 이제 그 교구들 다 둘러보시면서 참 사람들 살기가 힘든데 어떻게 이 사람들을 잘 제대로 살 수 있게 할까 굉장히 고민이 많으셨대요. 그래서 이제 그 한 게 그 원주의 저희 그 신협협동조합 그거를 도입을 하셔가지고. 서민과 농민들의 생활 개선 운동을 지원하고 실천한 지학순 주교는 그들 스스로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1966년 천주교인 35명을 중심으로 강원도 최초의 신용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고리채로부터 농민과 소상공인들을 보호해 사람답게 사는 공동체를 만들자는 원주 협동조합 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예전에는 어려웠으니까 옷가지도 없을까봐 가지고 계시던 걸 다 내놓고는 얼른들 하나씩 가져가라고 늘 그러시던 분이시고요. 또 본당에서 어느 본당이 좀 힘들다고 주교님께 와서 말씀하시면 교구 사정이 어떤지는 이렇게 모르시면서도 그 관리하는 신부님에게 저 신부님에게 당장 도와주라고 해서 관리하는 당사자는 좀 어려워했던 그런 정도로 다른 사람에게 무엇이든 이렇게 나눠주고 도와주고 하려고 했던 분으로 기억됩니다. 지학순 주교의 정신과 그 가르침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 장일수 선생님을 알다가 같이 이렇게 듣게 되셨던 분이라서 함께 좋은 지역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셨다고 이렇게 듣고 왔습니다. 네. 아이들이 아직 어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아이들 따님에게 어떤 걸 알려주시고 싶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사회에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했던 모습들, 흔적들을 보면서 아이가 많이 보고 또 원주에 대해서 조금 자부심도 느끼고 또 그렇게 그런 느낌을 받았으면 해서 왔습니다. 네. 지학순 주교의 삶과 정신을 거울로 우리의 현재를 되돌아보며 시대가 변해도 버리지 말아야 할 가치와 더욱 이끌어야 할 이유를 함께 되새겨봅니다. 만화네요? 예, 삥땅은 제가 아니다 해서 지학순 주교 일하러야 되는데 어린이들한테 저기 잘 이제 이해가 되기 위해서 저희가 일부러 이제 만화로 제작을 했는데요. 참되고 진실된 삶과 이웃사랑을 실천해온 지학순 주교. 우리 아이들이 지역사회에서 꼭 기억해야 할 역사 속 주인공인 만큼 그의 헌신과 희생적인 삶을 더욱 가까이 만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화로 풀어냈습니다. 주교님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고 나서 이제 말씀하신 게 종교적 입장에서 보면 삥땅은 죄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대서 왜 죄가 아니냐 물었더니 그 주교님이 지금 그 열악한 환경 그리고 그 많은 시간의 노동의 대가로서 받는 그 아주 적은 임금 그런 것들에 의해서 그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 그 권리를 찾을 그런 의무가 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네 이웃들과 함께 살아온 지학순 주교. 그는 지역의 수많은 생명들과 함께 세상의 희망을 꿈꿨는데요. 이제 그의 삶과 사상을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과제이자 미래가 아닌가 싶습니다. 편지가 됐는데. 아, 그렇군요.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전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걸까요? 앞으로 이제 이웃사랑이라든가 다른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을 줘야 되겠다는 그러한 걸 좀 배워갔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 큰 의미로 다가오는데요. 예. 정말 원주 시민이라면 한 번쯤 와서 보면 그 마음을 다시 이렇게 그렇죠. 그 마음을 다스리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나의 희망이 뭐다는 것도 알게 되겠죠. 정말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네요. 어려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법에 대해 생명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에 대해
그리고 아름다운 세상을 향해 무엇이든 두렵지 않던 그의 용기에 대해 지학순주교의 선구자적 삶이 오롯이 담긴 이 많은 빛들이 끊임없이 세상에 생명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가장 너른 품으로 세상의 작은 생명까지 끌어안은 지학순주교. 그가 뿌려놓은 아름다운 빛. 우리들은 그 삶과 사랑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전시를 통해 지학순주교의 삶을 재조명해보고 진실한 삶의 가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러분들도 원주 역사박물관에 오셔서 삶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번 전시회는 전시 이상으로 그 의미가 굉장히 큰데요. 교육가이며 민주화 운동가이자 생명평화 사상가인 지학순 주교님의 삶과 또 사상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전시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우리 주교님께서는 이 지역사회와 우리나라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주셨는데요.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늘 앞장서 주셨고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도 늘 힘써 주셨던 분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네, 이 모든 것이 인간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날 여전히 지학순 주교님이 지역사회에서 정신적 지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선생의 사상이 오래오래 기억되고 간직됐으면 좋겠고요. 지학순 주교 선종 25주기 추모 기획 전시 빛의 시간들은 다음 달까지 원주 역사박물관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찾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지막 소식까지 만나봤습니다. 네. 박경 리포터 오늘 어떠셨나요? 네, 오늘 제가 이 첫 순서로 우리 아버님들의 요리 교실과 사찰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달을 해드렸잖아요. 네. 이제 저녁 시간, 저녁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드셔야 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리 아버님들께서 오늘 이 저녁 식사 한번 준비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가족분들과 따뜻한 저녁 한 끼 드셔보시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내일은 더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내일 방송 안내해드립니다. 싱싱한 딸기를 맛볼 수 있는 화천으로 갑니다. 여름 딸기와 겨울 딸기의 장점을 모두 갖춘 딸기가 최근 화천에서 재배되고 있는데요. 가을부터 시작해 겨울에도 맛볼 수 있는 싱그러운 맛의 가을 딸기 고스를 소개합니다. 우리 고장의 명소를 찾아보는 시간, 강원의 명품 명소. 내일은 절터만 남고 사라진 천년고찰의 흔적을 찾아갑니다. 원주의 흥법사지와 거돈사지, 그리고 법천사지까지 먼 과거로의 역사여행 준비했습니다.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여러 가지 걱정과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 춘천 시내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에게 진짜 속마음을 들어봤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말하는 걱정과 이를 치유하는 행복한 교육을 소개합니다. 아침을 상쾌하게 맞이하면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치죠. 하지만 아침에 언짢은 일이 있거나 몸이 피곤하면 그날 하루는 기분도 별로고 일도 제대로 풀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아침이 상쾌하기 위한 몇 가지 법칙이 있는데요. 일단 알람 신계가 울리면 스탑 버튼을 누르고 다시 잠들지 않습니다. 한 번 깬 뇌는 다시 수면 모드로 돌아가지 않고 긴장 상태로 있기 때문에 5분의 꿀잠을 잔다 하더라도 더 피곤해지기 때문인데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메일이나 페이스북과 카카오 등을 확인하는 것도 자제해야 할 일 중 하나고요. 최대한 빨리 몸과 마음이 편안하게 잠에서 깨고 싶다면 침실 커튼부터 걷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어렵지 않게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규칙들이지만 또 잘 지켜지지 않는 일들이기도 한데요. 이 상쾌한 하루를 위해 작은 실천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환하게 빛나거나 캠퍼스 커플 눈이 부신 아침 햇살처럼